로마 황제가 적국 왕의 발판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말에 오를 때마다 사슬에 묶인 황제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왕은 그 목을 밟고 안장에 올랐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인들 스스로 남긴 기록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가 어쩌다 이런 치욕을 당했을까요? 오늘은 로마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사건, 황제가 적의 손에 사로잡힌 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그 26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기 260년 무렵 이른 노황제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왕 사포르에게 사로잡힌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트족이 포로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여 바다를 건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뱃길에서 고트족은 에페수스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의 불가 사이로 꼽히던 디아나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18m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늘어선 장엄한 건물이었습니다. 7번이나 재난을 겪고도 그때마다 더 화려하게 다시 일어선 신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케도니아도 로마도 이 신전만은 귀하게 여기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발트해에서 내려온 사나운 전사들 눈에는 그저 불태울 건물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스의 예술과 아시아의 재물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성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도시를 약탈하던 고트족이 책이란 책은 모두 모아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때 한 족장이 나서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책에 빠져있는 한 무기들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 책을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번은 이 일화를 전하며 그 족장이야말로 무지한 야만인처럼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학문이 꽃핀 시대가 대개 무공이 빛난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을 위협하는 불길은 서쪽 바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는 훨씬 무서운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칼의 주인은 페르시아의 왕 사포르였습니다. 사산 왕조를 일으킨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아들로 아버지 못지않은 야심가였습니다.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는 아르메니아라는 완충 지대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왕 호스레스는 30년 동안 페르시아에 맞서 싸운 백전노장이었습니다. 험한 산세와 로마와 맺은 동맹,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용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전장에서는 누구도 꺾지 못한 왕이었지만 끝내 사포르가 보낸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 티리다테스는 아직 젖먹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가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인 잃은 아르메니아는 그 뒤로 27년이 넘도록 페르시아에 눌려 지내는 속국 신세가 됐습니다. 손쉬운 승리에 기고만장해진 사포르는 로마 국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카르에와 니시비스라는 든든한 국경 요새에 두 곳이 잇따라 항복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양쪽 기슭이 온통 불바다가 됐습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믿음직한 동맹국마저 잃자 로마 전체가 모욕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동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발레리아누스입니다. 라인강과 도나우강 방어는 부하 장군들에게 맡기고 이른의 노구를 이끌고 몸소 유프라테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황제가 소아시아를 지나는 동안에는 고트족의 노략질도 잠시 멈췄습니다. 상처 입은 속주들은 잠깐이나마 거짓 평화를 누렸습니다. 황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에데사 성벽 근처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역사에 다시 없을 참사가 벌어집니다. 기번은 이 패배의 뿌리로 황제의 사람 보는 눈을 꼽았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마크리아누스라는 근위대장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힘없는 백성에게만 무섭고 적에게는 우스운 쓸모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계책에 휘말린 로마군은 용맹도 전술도 소용없는 사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포위망을 뚫으려는 시도는 무수한 죽음만 남긴 채 실패했습니다. 사포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에워싼 채 굶주림과 역병이 로마군을 무너뜨리기를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황제 탓이라는 원성이 터져나왔고 당장 항복하자는 아우성이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로마 측은 막대한 황금을 내밀며 물러갈 길만이라도 열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승기를 잡은 사포르는 코웃음을 치며 황금을 물리쳤습니다. 오히려 사절단을 붙잡아둔 채 군대를 로마 방벽 코앞까지 전진시키고는 황제가 직접 나와 회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에게는 자신의 목숨과 제국의 존엄을 적의 신의에 맡기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누구나 짐작하는 대로였습니다. 회담장에 나간 황제는 그 자리에서 포로가 됐고 넋이 나간 로마군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승리에 취한 사포르는 로마의 옥저까지 넘봤습니다. 안티오크 출신의 이름 없는 도망자, 온갖 악덕으로 얼룩진 키리아데스라는 자를 골라 로마 황제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포로가 된 로마군은 내키지 않는 박수로 가짜 황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황제가 맨 먼저 한 일이 조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키리아데스는 새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동방에서 가장 큰 도시, 자신의 고향 안티오크였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의 진격이 얼마나 빨랐던지 안티오크 시민들은 극장에 앉아 공연을 즐기다가 적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건물들은 모조리 약탈당하거나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칼에 쓰러지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페르시아군을 잠시나마 멈춰 세운 사람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에메사라는 도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예복을 갖춰 입은 그가 돌팔매 하나씩 만든 농민 무리를 이끌고 나서자 페르시아군도 주춤했습니다. 신전과 제사는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타르수스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기병이 주력인 적을 막기에 안성맞춤이던 타우루스 산맥의 좁은 고갯길마저 로마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내주었습니다. 사포르는 카파도키아의 수도 카이사레아를 포위했습니다. 인구가 40만에 이른다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데모스테네스라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제 고장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싸운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지켜냈지만 끝내 한 의사의 배신으로 성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사포르는 그를 반드시 산채로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페르시아군 한복판을 칼로 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휘관은 살았지만 시민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골짜기가 시신으로 메워지고 포로들은 짐승떼처럼 물가로 내몰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포르는 애초에 정복지를 다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페르시아로 실어 나르고 등 뒤에는 폐허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로잡힌 황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사슬에 묶인 채 황제의 자주세 곳만은 그대로 걸치고 군중 앞에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위대함을 보여주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사포르가 말에 오를 때마다 늙은 황제는 그 앞에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왕은 로마 황제의 목을 밟고 안장에 올랐습니다. 주변 동맹국들이 보다 못해 여러 번 간언했다고 합니다. 운명이란 돌고 도는 법이니 로마가 다시 일어설 날을 두려워하십시오.
저 고귀한 포로를 모욕거리가 아니라 평화의 담보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사포르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슬픔에 짓눌린 발레리아누스가 숨을 거두자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황제의 가죽에 짚을 채워 사람 모양으로 만든 뒤 페르시아에서 가장 이름난 신전에 오래도록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노소에와 대리석으로 세운 로마의 개성 기념물보다 더 생생한 전리품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기번은 이 대목을 옮기면서도 신중했습니다. 이야기는 교훈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진실인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방의 군주들이 사포르에게 보냈다는 편지들도 명백한 위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적의 손에 떨어진 유일한 로마 황제는 기약 없는 포로 생활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전체가 손을 놓고 있을 때 뜻밖의 곳에서 방역의 칼이 뽑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무역도시 팔밀에 오데나투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꼽히는 부호이자 명망 높은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동방이 온통 사포르라는 이름에 떨고 있을 때 오데나투스는 귀한 상품을 가득 실은 긴 낙타 행렬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함께 보낸 편지는 정중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만한 정복자는 편지를 읽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기번이 전하는 사포르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데나투스가 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제 주인에게 글을 올리는가? 벌을 덜고 싶거든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내 옥좌 앞에 엎드려라. 머뭇거린다면 그 머리 위에 그 일족과 나라 위에 즉시 파멸을 쏟아 부으리라. 그러고는 선물을 몽땅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데나투스의 영혼에서 잠자던 힘이 모조리 깨어났습니다. 그는 사포르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만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시리아의 마을들과 사막의 천막에서 끌어모은 작은 군대에 자신의 기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페르시아 대군 주위를 맴돌며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보물 수레를 빼앗고 보물보다 귀하다는 대왕의 여인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위대한 왕 사포르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허둥지둥 유프라테스 강을 되건너야 했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인에게 짓밟힌 로마의 위엄을 팔미라의 한 시리아 사람이 지켜냈다. 이 사막의 족장이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이 훗날 로마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레리아누스를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의 칼이기 전에 사람을 잘못 알아본 눈이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이름도 사람 하나 잘못 믿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포르를 물러서게 만든 것은 대군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결기였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사포르에게 건넨 충고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운명이란 돌고 도는 법이니 오늘의 승리에 취해 남을 함부로 짓밟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몸을 낮추라는 이 오래된 지혜는 살아보면 볼수록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르네 황제의 발레리아누스가 적의 포로가 되어 생을 마감한 이야기,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팔미라의 오데나투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연회를 이어간 아들 갈리에누스와 제국 곳곳에서 난립한 참칭 황제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